오늘 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 노예로 태어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다리를 다쳐 평생 절뚝였던 사람. 가진 것 하나 없이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이름은 에픽테토스,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가 남긴 말은 지금도 마음을 흔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라. 이 한 문장이 그의 평생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보세요. 에픽테토스는 기원 후 55년경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프리기아 지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로마 귀족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얻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를 가혹하게 다뤘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다리가 부러졌지만 방치되었습니다. 그 다리는 평생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철학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스승의 강의를 몰래 들었습니다. 훗날 자유의 몸이 되어 학교를 세웠습니다. 몸은 묶여 있었지만 생각은 자유로웠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에픽테토스 철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는 통제의 이분법이라 불렀습니다. 내 생각, 판단, 의지는 내 힘 안에 있습니다. 몸, 재산, 명예, 지위는 내 힘 밖에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평가도 내 힘 밖의 일입니다. 자식의 선택도 내 힘 밖의 일입니다. 날씨나 세월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은 이 둘을 헷갈릴 때 생겨납니다. 내 힘 밖의 것을 붙잡으려 할 때 말입니다. 이 구분만 알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건강한 몸도 언젠가 내 곁을 떠납니다. 모아둔 재산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함과 직함도 잠시 빌린 것입니다. 남들의 좋은 평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완전히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으로 명함이 사라져도 당신은 그대로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당신은 그대로입니다. 잃은 것은 애초에 완전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잃었다고 자신을 잃은 건 아닙니다. 지위는 계절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졌다고 당신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과 판단, 의지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몫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생각의 자유는 남습니다. 노예였던 그가 자유로웠던 이유입니다. 몸은 묶여도 마음까지 무기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당신의 판단도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큰 위안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흔드는 건 사건이 아니라 생각이다. 같은 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비 오는 날을 누구는 우울해합니다. 누구는 그저 창밖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사건은 같아도 반응은 우리가 정합니다. 자식이 무심해도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무시당했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저 바쁜 것뿐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언제나 내 선택입니다.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남은 자유입니다. 오늘 마음이 힘들다면 사건보다 생각을 살펴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남의 시선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할까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생각은 내 힘밖의 일이라고. 아무리 애써도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몫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좋은 평판을 좇느라 나를 잃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담담히 걸으면 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부터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식의 선택은 당신 힘밖의 일이라고. 걱정한다고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습니다. 사랑하되 붙잡으려 하지는 마세요. 손주를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참견하지 않아도 사랑은 전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곁에서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떠난 빈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가 뜸해진 저녁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쓸쓸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에픽테토스는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생각을 벼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도 그는 충분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혼자인 저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갉아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채우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저녁 산책도 그 자체로 충분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인생을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역을 받은 배우와 같습니다. 어떤 배역을 받을지는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짧은 배역일 수도, 긴 배역일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역일 수도, 가난한 역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역의 크기가 아닙니다. 주어진 배역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입니다. 은퇴한 지금의 역할도 하나의 배역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소홀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배역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몫은 다한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관에 묵으며 잠시 쓰는 물건과 같다고. 컵 하나를 쓸 때도 이렇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깨질 수도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깨져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이별이 올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붙잡으려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난 것은 원래 잠시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건강도, 지위도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면 곁에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상실도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나이 드는 것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에게 그것은 자연의 순리였습니다. 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을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는 중일 뿐입니다. 죽음조차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함으로 채워보세요. 에픽테토스의 제자들은 밤마다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잘 해냈는지도 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진 않았는지도 물었습니다. 이 짧은 질문이 하루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잘한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부족했던 일이 있다면 내일 고치면 됩니다. 자신을 몰아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담담히 오늘을 정리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단단해집니다. 노예로 태어나 철학자로 죽은 사람. 몸은 자유롭지 못했던 그가 남긴 말. 내 힘으로 되는 것에만 마음을 쓰라. 이 한마디가 2000년을 건너왔습니다. 잃은 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남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쓰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이 드는 일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일입니다. 오늘 밤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조용히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